자, 이번 시간에는 무리수와 실수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할 거야. 무리수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유리수라는 건 뭔지 1학년 1학기 때 간단하게 배워봤지. 유리수라는 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운 소수라는 거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지고 그 무리수 중에서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순환하는 무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요 유리수와 순환소수를 묶어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소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순환하는 소수 중에 뭐 0.9땡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걸 분수로 9분의 9라고 나타낼 수 있고 얘를 1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그래서 무리수 중에서도, 그러니까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하는 것들은 이렇게 유리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순환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루트 2 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다른 것도 해보면 우리가 0.9땡 8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분수로 99분의 98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 안에 들어간다. 유한소수가 아니어도 유리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반면에 뭐 루트 187 같은 수는 얘는 이렇게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둘이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는 새로운 개념, 실수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실수라는 거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쓰는 정의야. 그러니까 그냥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라는 거야. 그럼 유리수엔 뭐가 있냐? 유리수에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거는 우리가 분수 또는 소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지. 그 다음에 요 정수는 또 우리가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또 나눌 수 있다고 배웠고, 요 무리수는 여기 순환하는 순환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개념이다. 그리고 유리수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플러스 순환소수가 되겠지. 그래서 중1, 중2, 그 다음에 중3 때 배운 개념으로 우리가 새로운 개념, 실수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수는 다시 말해서 이런 모든 숫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 배웠던 모든 숫자를 합쳐서 나온 개념이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또 뭐를 배우냐? 고등학교 땐 실제 존재하지 않은 허상의 수를 우리가 배우는 거야. 이걸 보고 허수라고 해.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실수만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1 같은 개념. 우리는 이걸 실수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허수로 i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요 둘이를 묶어서 우리는 또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복소수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중학교 3학년 개념에서는 이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는 실수로 나타낼 수 있다. 요것만 알아두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숫자를 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어. 우리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0에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커지는 숫자들만 수직선에 나타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는 이렇게 0에서부터 작아지는 음수까지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1, 2, 3, 4, 5.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 각각 자연수와 또 요 사이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4.5 같은 이런 분수 체계도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요 루트 2나 루트 3 같은 개념은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자, 분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려면 그냥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는데 이런 무리수들은 어떻게 끼워 넣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무리수를 구하는 요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할 때 요거의 제곱과 예를 들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한 후 루트를 씌우면 요 빗변의 길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직선에서 길이를 나타낼 때도 요 직각삼각형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빗변을 루트 2로 가지는 삼각형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밑변의 길이가 1, 높이의 길이가 1인 요 직각 2등변 삼각형을 예로 들 수가 있겠지. 요게 빗변이 루트 2니까. 그러면 요 직각 삼각형을 그대로 수직선에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직선의 한 눈금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1, 그 다음에 높이가 1이면 요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요런 식으로 엎어지겠지. 요런 식으로 엎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1이 나오니까 여기가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이 길이를 수직선에 나타내게 되는 거야. 다시 그러면 우리가 요 루트 2를 0에서부터 시작하는 길이로 나타내려면 삼각형을 여기에 그려야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루트 2가 되고 여기가 1,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눕히면 이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그러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길이가 루트 2인 지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루트 2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을 얘기를 해봤어. 그러면 응용을 해서 루트 3도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겠지. 루트 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루트 2면 여기가 루트 3이 나오겠지.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구했던 요 루트 2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루트 2의 길이가 1인 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럼 요 길이가 루트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얘 역시 여기 수직선 0에서부터 시작하는 지점으로 만들어주면 0에서부터 길이가 루트 3인 지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직선에서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 안에는 순환소수 포함이겠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무리수까지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수직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리수가 더 큰지 유리수가 더 큰지 아니면 소수가 더 큰지를 비교할 수 있겠지. 어떤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1이랑 루트 2랑 누가 더 크냐? 얘를 알아내려면 일단 수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a가 b보다 클 때 a 제곱도 b가 a보다 클 때 b 제곱도 a 제곱보다 크니까 얘네들을 각각 제곱해주면 2가 되고 1이 돼서 2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2가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루트 2는 자,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때 루트 2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밑변의 길이가 1, 높이가 1인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니까 얘를 이렇게 눕히면 한 요쯤이 루트 2가 되는 지점이고 1은 루트 2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루트 2가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두 실수는 이 수직선 위에서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루트 2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서로 바뀌겠지. 그래서 두 비교하는 수가 양수면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큰 거고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오른쪽에 위치한 수가 더 큰 거고 음수가 됐을 때는 수직선 두 수의 왼쪽에 있는 수가 더 작게 되겠지. 그래서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는 수가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A라는 수고 왼쪽에 있는 수가 B라는 수야. 그러면 A라는 수는 B라는 수보다 더 크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을 때도 0보다 크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를 뺐을 때 이게 0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큰 거고 0보다 작다면 A가 B보다 작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A에서 B를 뺐는데 이게 0이 나왔다. 그러면 A와 B는 서로 같은 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수직선에 나타내서 큰 수와 작은 수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한번 예제를 풀어보자.
다음 중 무리수를 고르시오. 1번 마이너스 0.25의 루트를 씌운 것은 자 요게 자연수 요게 자연수의 제곱일 경우엔 요 루트를 벗겨서 무리수가 안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0.25는 0.5를 제곱한 것이기 때문에 1번은 마이너스 0.5로 쓸 수 있어서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는 거야. 1.27땡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순환하는 순환소수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된다고 했었지. 그 다음에 3번 루트 25 빼기 루트 16. 루트 25는 5로 바꿀 수 있고 루트 16은 4로 바꿀 수 있으니까 5 빼기 4가 돼서 결과가 1이 돼. 그래서 3번도 유리수가 되겠지. 4번 루트 3 빼기 1. 루트 3이라는 거는 1.7 얼마라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라서 여기서 자연수를 빼도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겠지. 그래서 무리수는 4번이 된다. 5번 마이너스 10 루트 16분의 9. 16분의 9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을 제곱한 거지. 그래서 루트 16분의 9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5번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얘도 유리수가 되는 거야. 2번 자 어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 놓여 있어. 그러면 여기 1이고 여기가 4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는 3이 되겠지. 그리고 다른 변의 길이가 지금 눈금이 2개만큼 그려져 있으니까 다른 변의 길이는 2가 될 거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얘를 a라고 한다면 a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3의 제곱은 9, 2의 제곱은 4니까 9 더하기 4가 돼서 a 제곱은 13이 되겠지. 그래서 a가 루트 13이 되는 거야. 그럼 요 길이가 루트 13이니까 얘를 요렇게 돌리면 p로 가고 얘를 그냥 밑으로 내리면 q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길이가 루트 13만큼 멀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곧바로 내린 q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루트 13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래서 q는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13이 되는 거야. 왜 1 플러스 루트 13이 붙냐면 요 루트 13이라는 길이가 1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요 루트 13이 1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1에서부터 루트 13만큼 뒤로 가기 때문에 p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1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랑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랑 좌표의 값의 차이가 좀 있지만 여기서부터 원래 출발 지점부터 각각의 점까지의 거리는 루트 13으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야. 자, 3번 문제. 다음 중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루트 1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루트 9보다는 크지만 루트 16보다는 작지. 그래서 얘는 3.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3. 얼마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4. 얼마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4보다 큰데 4가 크다고 돼 있으니까 1번은 틀린 거. 2번. 자, 루트 5 같은 경우에는 루트 4보다는 크지만 루트 9보다는 작지. 그래서 얘는 2. 얼마인데 플러스 10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12. 얼마가 되겠지. 그래서 2번도 땡. 3번.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자, 루트 9 같은 경우에는 3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보다 수직선상 오른쪽에 위치해 있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더 크다고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3번도 땡. 4번 3 플러스 루트 7 루트 3 플러스 루트 7. 자, 루트 7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얘는 버리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문제냐? 3과 루트 3 중에 뭐가 더 큰가라는 문제겠지. 자,
루트 3은 루트 1보다는 크지만 루트 4보다는 작기 때문에 얘는 1. 얼마가 돼서 전체 수는 3이 더 크겠지. 그래서 이 3 플러스 루트 7이 루트 3 플러스 루트 7보다 크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지. 4번. 다음 중 2와 루트 7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그랬지. 자, 2라는 거는 우리가 루트 4로 바꿀 수 있어. 또 루트 7은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으니까 이 수는 2. 얼마가 되겠지. 그러면 2와 2. 얼마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자, 찾아보면 1번 루트 5. 루트 5는 루트 4와 루트 7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사이에 있는 거예요. 2번 1 플러스 루트 2. 자, 루트 2는 1. 얼마고 여기에 1을 더했으니까 2. 얼마가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2번도 루트 7과 2 사이에 있는 거야. 3번 3. 자, 2와 2. 얼마 사이에 있는 수가 3. 이러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3번. 4번 루트 7 더하기 2를 둘로 나눴대.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지? 우리가 평균에서 많이 봤지. 그래서 2가 여기 있고 루트 7이 여기 있으면 2 더하기 루트 7을 둘로 나눈 것은 요 중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얘는 평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2와 루트 7 정중앙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니고 5번 루트 7에서 2분의 1을 뺐어. 자, 루트 7에서 2분의 1을 뺀 거는 당연히 2와 루트 7 사이에 있겠지. 왜냐하면 루트 7은 2. 얼마고 2분의 1은 0.5니까 당연히 2. 얼마에서 0.5를 뺀다고 해도 얘가 당연히 2와 루트 7 사이에 있겠지. 자, 루트 7 같은 경우에는 루트 4와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루트 9와 더 가까이 있지. 그래서 얘가 2.5보다 크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 더 얘기해보면 2.5를 제곱하면 6.25가 되는데 6.25보다 7이 더 크기 때문에 루트 6.25보다 루트 7이 더 오른쪽, 수직선의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얘는 2.5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2.5보다 큰 수에서 0.5를 뺀다고 해서 2보다 작아지진 않으니까 얘도 2와 루트 7 사이에 있는 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니고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때 정수와 유한소수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지. 정수는 영과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순환소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지. 순환소수는 0.9땡 아니면 0.618땡 이렇게 위에 소수점을 찍어서 표현할 수 있고 얘네를 모두 분수로 바꿀 수 있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얘가 유한소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유리수에 대한 개념을 중1 때와 중2 때 각각 배웠고 이제 중3 때는 무리수에 대한 개념을 배운 거지. 무리수는 여기서 제외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 예를 들어 루트 2, 루트 3, 또 파이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지. 얘네가 무리수에 들어간다고 배웠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실수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 두 번째 내용은 자 이렇게 수직선에서 우리 정수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유리수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이용해서 이제는 무리수까지도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배운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 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 B가 A보다 더 크다면 B는 항상 수직선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그보다 작은 a는 요 b를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해 있다.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겠지. 요게 가장 수직선에서 중요한 점이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는 거야.